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공급 변목 현상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은 강한 수요에 비해 공급의 제약이 지속된 결과라며 현재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 고려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곡착화될 수 있다라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이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백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치료제가 좀 더 먹기 편하게 아니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현재보다 낮은 실업률과 추세에 웃도는 경제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낙하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곧 시작될 것이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강조에 따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고요. 테이퍼링 종료된 이후 금리 인상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22년 말이나 23년 초 금리 인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판매 지수 예상치도 중요한데요. 전월 대비 상승을 해서 8.1%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재고 증가와 가격 조정에 구매자들이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폭이 임금 상승폭의 3배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도 다 비슷해요. 네,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려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눈치 빠른 사람들이 해당의 여러 자산으로 미리미리 선착순으로 일찍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차익분을 많이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구독자님이 댓글로 야 지금 돈을 어떻게 보면은 고용에 따른 인프라 정책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계속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의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 의견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즉, 소득에 따른 재분배를 하겠다는 것이 인프라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재원이 해당에 있는 고소득자 부분에 따른 세금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그 재원으로 일단 이 인프라 정책을 진행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프라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SOC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SOC 성향을 갖고 있는 이 형태에서 이 SOC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회 간접 자본 투자인데 다리를 짓거나 그런 우리의 실제 사회에 필요한 그런 공사들 있죠. 그런 걸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땡 같은 거나 그런 걸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걷었던 측면을 소득의 하위 계층들이 일용직 노동 부분에 따른 일자리를 재원을 해줌으로써 소득이 재분배를 시켜주는 것이죠. 근데 이 재분배에 있는 하위 계층이 여유율이 있을까요? 아니죠. 물가가 올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유율이 있어야지만 투자 쪽으로도 접근성이 좋아지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실정이죠. 그러면서 또 부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자들은 자체에서도 자기에 따른 세수가 어느 정도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투자적 재원이 좀 부족해져서 시드가 있긴 하지만 투자적 시드는 있긴 하지만 그게 약간 이쪽으로 또
많이 과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 여력이 일부 투자자산 시장 쪽에 영향을 조금은 끼치지 않겠냐. 그리고 하위계층들에 따른 지갑이 두둑해져야 되는데 상대적 대비 비례하게끔 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여러 일자리와 그리고 그런 일자리 부분에 따른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성과급과 이런 부수기제들과 보너스가 넘쳐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여유율이 생기는 시점에 또 투자 부분이 상당히 또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런 게 투자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은 그러겠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약간 중장기적으로 경계의 성장 동력을 보게 되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근데 시점은 투자의 위축에 따른 유동성을 공급을 하지만 그거는 재분배 효과가 좀 크고 약간의 위축성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으니 약간 투자적으로 조금 더 선반영돼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했던 그런 심리가 끊기면서 좀 하락과 폭락 사태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94.34를 기록을 했다. 라는 내용인데요. 공급의 변목 현상 및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미 부채 한도 협상 난항으로 인한 약화된 점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근데 이 부채 한도가 또 뭐 어찌저찌 조금은 가능성을 좀 봤어요. 여기서 이제 뭘 주고 뭘 양보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게 또 12월 정도로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 가격 추이가 온수당 1722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임시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셧다운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유가 추이는 전일 대비 하락한 74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아무리 못해도 80달러 선까지는 내년에 잠깐이라도 찍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 요새 배 건조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철감이 매우 비싸죠. 근데 조선소가 그 부르는 게 이제 갑이 됐어요. 갑질이 됐는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게 2020년 3월 달에는 유가 선물로 인해서 선물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보관할까 진짜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70달러 선에 있다라는 게 좀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좀 재밌죠.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DC 코믹스, 배트맨, 슈퍼맨, 그린랜턴, NFT를 만든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쪽의 팬덤층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박스오피스 항상 1위에 찍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DC나 마블 쪽에 따른 그런 가능성의 파워는 계속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NFT에 따른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꽤 많이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비썸 코인원 신고 앞두고 대관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과 올해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에 가상자산 증인은 없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리플 NFT 활성화를 위한 3천억 규모의 펀드 조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다음 비트코인 랠리가 21년 말 정도에 있다. 인터뷰를 CNBC에서 했고요. 자,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우량 투자 자산군이 상승세를 보여지며 결승선 근처에는 모퉁이의 자리를 잡고 달리는 경주마에 승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고한 모드에 있으며 당분간 고르지 못한 거래가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미국의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쪽과 이렇게 좀 보면은 좀 잠깐 올렸다가 잠깐 내리고 뭐 그랬던 걸 보면 트위터했다가도 요새 이쪽에 가능성이 있긴 한가 봅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매우 보수적으로. 왜 그러냐면 게리 겐슬러 입장은 승인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 했죠. 올해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준비할 것도 있고, 뭐 디파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규제를 해 놓고 난 뒤에 ETF를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중앙은행 CBDC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라는 내용과 당정청이 비트코인 과세 유예 없이 내년 1월부터 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또 한 번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청원 글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어떠한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저녁 먹고 청원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이미 올려주셨다. 감사합니다. 글의 내용과 문장력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으로 응원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20만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코인하는 유권자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에 크게 반감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촉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 4번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친지 모두 동원해서 힘을 좀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 이 청원입니다. 내년 코인 과세 결성금 2월 공제 적용해 주시고 공제액을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주식과 똑같이 맞춰달라는 게 기본 틀 구조 내용입니다. 청원 동의가 25,000명이 넘었고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아침에 같이 댓글에다가 위치로 남겨 드릴 텐데 또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에 걸려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자 그리고 우리의 투자의 수단이 또 하나가 막히게 되면 정말 나이를 먹어서 여러분들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안 됩니다. 모든 건 금융소득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이런 걸 다 막아버리면 정말 진짜 위험한 것밖에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제가 뭐 60대 때 20대 체력이면 제가 그렇게까지 뭐 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제발 이 생태계 수단이 좀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꼭 미래 세대에 약간 좀 투자적 수단 요거라도 좀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 가지고 좀 넘겨주는 형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고요. 뭐 반대론자에 대한 의견도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겠죠. 야, 우리가 이런 거 해봐야 직결한다고 해. 그 사람들이 뭐 신경 써줄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반대론자들을 꽤 부셔놨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캠페인에 해서 실제 운성수 씨에 따른 답변도 나오기도 했었고 해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언급도 하게 했었고 뉴스에서도 한 번 정도 더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겠지 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서야는 여기 개무시해도 되네? 이딴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됐든 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꼭 내야 우리의 자산과 앞으로의 미래 수단적인 측면으로 또 이쪽에 따른 길도 좀 하고 이쪽에 미래 세대들이 준비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이런 쪽으로도 생태계를 유지를 시키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으로 솔라나 기반의 암호화폐 원래 팬덤 사용자 수가 50만을 돌파했다라는 내용과 27억 불법 대출에 암호화폐 투자한 농협 직원 징역 10년 구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0일 기준 제주지법 형사 2부에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10년 구형을 받았고 제주 서귀포시의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A씨가 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척 명의를 도용해서 모두 7차례를 거쳐 27억 5천만 원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아르고 블록체인 엔트마이너 채굴기 2만 대를 구매했다라는 내용과 비자 CBDC 결제용 상용 운영성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가산자산 세금 제도 정리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세금 문제는 가산자산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주식 3억 미만 20%, 3억 초과 25%. 이것도 솔직히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걸 왜 나눠? 왜 나누냐고. 저는 이것도 많은 연구와 생각도 많이 해보긴 했는데 거래세가 이제 거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걸로 대체해서 먹으려고 하는 뉘앙스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덧지덕지 막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의 운영비는 이 정도의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선진금융만큼 주식제도 개편을 진행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세수가 그렇게 많이 거치진 않아요. 그게 거치려고 하면 주식을 상당히 부양 조건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부동산 시기로 인해서 주식이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긴 했고 의도대로 만약에 그게 의도였는지 의도치 않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주식 이용자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그나마 국가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기업의 시드를 어느 정도 요구 조건을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따른 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 해당에 있는 대출이나 사채나 뭐 이런 것을 좀 융통해서 자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국에 있는 기업에 어느 정도 사업의 사업비 부분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하고 또 막대한 고용 창출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과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결손금 2월 공제 이것도 진짜 떼버려서 억지로 해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장난 아니었죠. 웬만한 유튜버 분들 다 참석했고 가장 큰 대형 유튜브 3프로TV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그리고 그만큼 뜨거운 논란과 뜨거운 그런 여론머리가 가세가 됐고 그게 2번, 3번, 4번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서 비로소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겨우겨우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도 얻어내긴 했죠. 네, 기존의 은성수 씨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제거가 되긴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범호랑이 같은 사람이 이제 재정을 정립하고자 앉혀놨다라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요. 좀 지방 방송이 또 많았네요. 네, 가상자산 22%였고 기본공제 250만 원, 결손금 2월 공제는 X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금부가 제도와 호재다.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 좋게 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도 개편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생태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렇게 나오면 전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아도 솔직히 개소리입니다. 예, 개소리예요. 맨날 주식 뭐 선진금융 해가지고 뭐 선진국들 이렇게 가자 다 뜯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잖아요. 약간의 개소리가 겁나 많아요. 그거 증권 애널리스트나 여러 가지 리서치 센터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불만을 많이 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정부가 하겠다라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 엄청 많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 걔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연히 주식과 고려를 했었을 때 같은 성향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걸 좀 동일시하게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꺼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 과세 방식이 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상황1 주식과 비교 23년도 1억 수익, 24년도 2억 손해, 25년도 1.4억 수익, 세금 없다. 코인 1억 수익, 24년도 2억 손해, 25년도 1.4억 수익, 세금 4,700만 원. 결국에는 시간 낭비, 세금 낭비, 나는 얻은 게 없고 결국엔 국가로 기속. 상황 두 번째 코인만 23년도 마이너스 1억, 24년도 플러스 5천, 마이너스 1억에 대한 결성금 2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2년간 5천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도 불구하고 1,100만 원 세금 국가로 기소. 결성금 2월 공제가 없으면 결국엔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적 틀은 똑같다. 그러면 해외 주식도 20%다. 뭐가 문제냐? 가상자산 해외 주식과 비교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모순인 게요. 전 세계 탈국가적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시대에 국내 주식 외국인 비율 생각을 하면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이 새로이 부과하면서 국내 주식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정부의 구세계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해외 주식은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국내 주식은 국내 자본의 국내 투자, 가상자산은 국내 자본 지역 없는 투자, 자본 화폐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인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익에 위해 국내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가상자산 세금의 이익에 대한 부과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고 싶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또한 해외 주식 20%가 뭐가 문제냐?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절세가 많이 됩니다. 네,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거겠죠. 네,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부분 많아요. 네, 그걸 모르시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플랜 B가 비트코인 랠리 방아쇠 당일 7개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ETF 승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엘살바도르에 따른 영향으로 다른 나라 비트코인 채택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부분에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과, 네 번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비트코인 채택이 남아져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RSK 기술의 킬러 사용 사례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사용을 쉽게 해주는 확장성 기술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면 더욱더 시장 폭은 커지게 될 것이다. 여섯째, 또 다른 마이크셀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마지막으로 중국의 유턴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디파이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 유동성 마이닝 버그를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30일 기준으로 보도가 나왔고요. 버그 발견된 것은 유동성 마이닝 에러가 발생해 약 170억 원 상당의 컴프가 보상으로 송신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나왔고, 그거에 따른 보안 정책을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3대 경매사 크리스티 NFT 누적 판매액이 1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점차 가능성이 계속 많이 보이고 있죠. 예, 앞으로도 더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청원 한 번씩 해서 우리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